지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12개 정부기관에 지시하는 72개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는 대형 IT 기업들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경제계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과 더불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미국 내 행정명령인데 이게 네.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으니까 이 주제가 됐겠죠? 사실 없어야 정상이고요. 당장 크게 영향을 끼칠 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게 글로벌 대형 IT 기업들과 연관이 된 문제고요. 예. 또 당장 우리가 흔히 쓰는 SNS나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 기기들이 관련된 그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대형 IT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정책이 바뀐다면 당장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 기업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국 기업 서비스와 기기를 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우리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이다라고 하던데 이건 예.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이번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이 농업부터 운송, 기술 분야에 걸쳐서 좀 상당히 포괄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핵심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이건 착취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네. 다시 말해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격을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서 이 국민이 손해를 보는데 이미 그런 상황까지 왔기에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예. 특히 테크 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이 굉장히 많고요. 네. 자, 그렇다면 명령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명령인가요? 앞서 말했듯이 72개의 행정명령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행정명령은 크게 한 5가지 정도입니다. 네. 우선 연방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을 복원할 것을 권했고요. 다음으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는 작은 기업에 불리한 기업 간 합병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미 체결된 합병도 다시 돌아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예. 또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용자 정보를 추적하거나 감시할 관행을 규제할 그런 규정도 마련하라고 했고요. 네. 또 이들이 얻은 소비자 정보를 이용해서 불공정하게 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또 농기계나 스마트 기기를 스스로 수리할 수 없게 막는 것을 FTPC에서 규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언급해주신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가 소송을 하면서 많이 예. 알려졌는데요. 미국에서 망 중립성을 되살리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한국 상황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한국은 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니까 돈을 좀 더 내세요라는 소송이라면 네. 미국에선 이 망 중립성의 의미가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어떤 콘텐츠를 차별하지 말고 우대도 하지 말아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법으로 정한 게 미 오바마 정부였고요. 그걸 뒤집은 게 트럼프였는데요. 예. 이걸 법으로 정했던 이유는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인터넷 회사가 끊어버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명령은 이걸 다시 법으로 복구해서 두 번 다시 이제 차별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건 지난 3월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을 만든 팀 우라는 분이 있거든요. 예. 이분이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임명할 때부터 이미 좀 예상된 그런 일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의 정책으로 다시 돌아간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행정명령에는 기업 간 합병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정부 때 이 합병권도 다시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큰 기술 기업들이 미래에 좀 경쟁자가 될 것 같은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예. 네. 이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처럼 한 회사가 여러 시장에서 좀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예. 한국 대기업들처럼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작은 회사를 인수해서 인재들만 활용하고 회사 자체를 없애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리 좀 경쟁자 될 것 같으면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예. 바이든 정부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다른 경쟁 규칙을 좀 제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 기업 대기업들이 해체가 되거나 일부 사업을 포기해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대기업들이 독점하는 구조를 견제하기 위한 거군요.
자, 이번 행정명령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규제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예. 아무래도 기존의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을 했던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미 연방거래위원회 의장에 그 새로 임명된 니나 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왜 독점 업체인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발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네. 그동안 아마존을 비롯해서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에 저희는 독점이 아니다라고 여겨졌었거든요. 네. 그저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자연스럽게 독점 상태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의 자재를 다 파괴한 다음 지배권을 남용했다라는 걸 밝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상품을 팔면서 얻은 정보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자체 상품을 더 좋고 싸게 내놓는다면 다른 회사는 좀 손해를 보겠죠.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이 30% 수수료 문제도 여기에 좀 해당되는 문제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서 이윤을 챙기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무료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자체를 지배를 해놓는 그 구조 자체에 대해서 예.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군요. 자, 그리고 또 농기계와 스마트 기기를 소비자가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을 수리하기가 더 쉬워지는 건가요?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애플에서 이 아이폰 수리를 일부 사설 수리점에서도 이제 수리하도록 허락하겠다라고 몇 달 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아직 실행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에는 아예 이 FTC에서 사설 수리점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수리하는 걸 방해할 경우 FTC에서 규제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네. 또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도 최근에 영상을 올려서 이런 수리할 권리를 직접 옹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규칙이 미국 전체에 적용된다면 한국에서도 아이폰을 사설 수리점에서 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 미국에선 사설 수리를 해도 되고 한국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네. 자, 행정명령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지만 많은 변화가 생길 듯한데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업계 반응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반대 의견이 꽤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데요. 일단 인터넷 서비스 회사 같은 경우는 망 중립성 복구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법적으로 복구가 되면 꽤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어. 대형 기술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 협회 등을 통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기술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행정명령이다 이런 거죠. 네. 수리할 권리 역시 꽤 민감한 문제입니다. 다만 이런 기술기업 규제가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은 아니고요. 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 규제가 너무 작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난 1월 이 미국 국회의사당이 습격당하면서 기술의 오용이 이제 좀 너무 심해졌다라는 초당적 합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이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5종 패키지를 입법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상원에서 미통과됐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래저래 좀 고난의 시절이 될 듯한데요. 네. 한국도 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이들을 규제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이제 커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기술 기업 규제에 대한 행정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워낙 글로벌 기업이 많다 보니까 네.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이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